어제 4차 추경 예산 7조 8,148억을요 통과시켰습니다. 반대 1명이고 나머지 다 찬성하고 해서 통과시켰는데요. 자, 이 통과된 내용에 보면 전 국민한테 준다라는 통신비 2만원 할인을요 35세에서 64세까지는 안 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안 주고 그 다음에 새로 이제 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났는데 어떤 사람들이 혜택을 받느냐. 그래서 통신비를 이렇게 35세에서 64세를 빼가 5,206억을 줄이고요. 돌봄 지원 등 5,900억을 갖다가 이렇게 더 주기로 했는데 새로 지원받는 사람들이 이 유흥업소 콜라텍 이런 거 하는 사람, 룸살롱, 단란주점 콜라텍 하는 사람들이 200만 원씩 받게 되고요. 개인 택시만 해주다가 지금 법인 택시 운전사에게도 100만 원씩 주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추가로 받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또 초등학생까지만 돌봄 지원을 해주다가 이 중학생까지 돌봄 지원이 확대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35세에서 64세 통신비를 안 주는 거, 그걸로 지금 정권이 이 5,206억을 이렇게 줄이고 그 돈을 중학생 돌봄 지원, 그리고 유흥업소 200만원, 법인 택시 100만원 등을 지원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 국민의 짐당이 이 장애인 연금, 그리고 이 수당 수급자 등에게 지금 취약계층에게 105만 명에게 지금 독감 예방 주사를 놔주자. 그것까지도 지금 이번에 포함시켰어요. 자, 그래서 코로나 무료 접종 대상이 105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자, 이 부분을 두고 참 기가 찬 일이라고 개탄한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 뭐 부천 그 경찰서 성고문 사건의 주역인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죠. 이 권인숙 의원이 지금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 봅니다. 석 달간에 600만 명이 다녀와서 아주 재미를 본 화랑이었던 대도시 룸살롱 등을 지원 대상에 넣는 것이 옳은 것인가? 지금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또 페이스북에도 이 말을 갖다가 올렸는데, 그래서 4차 추경 예산에 룸살롱 등 유흥주점을 200만 원씩 재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옳은 것이냐는 겁니다. 자, 이런 대상의 지금 업소들이 좀 그동안에 파리를 날렸으면 모를까, QR코드에 의해서 속일 수도 없이 지금 600만 명이 석 달 동안 다녀갔다 하지 않습니까? 자, 룸살롱 같은 경우에요. 뭐 대체로 룸살롱이라고 부르는 위에 한 4명이 가가지고 술을 먹고 접대하고 하면요, 기본 200만 원이 들어가는 데가 룸살롱입니다. 그러면 한 팀 이 접대비 정도밖에 안 되는 이 돈을 지금 룸살롱에 지원해 주는 것이 이게 옳은 것이냐. 정말 기가 찬 거죠. 18일 날 지난 목요일입니까? 보도됐잖아요. 금요일이구나. 코로나 공포 뚫고 석 달간 600만 명이 룸살롱에서 놀았다라고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룸살롱에 다니는 사람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었지만 이 코로나 와중에 3개월 만에 600만 명이 3만 3천 개의 유흥 단란주점을 그렇게 지금 다녀왔다면 엄청난 규모의 여성이 유흥업소에서 일하고 있다라는 걸 지금 입증하는 거 아니겠어요? 한 업소당 10명이 한데도 지금 30만 3천 명이 이런 접대부로 일하고 있다는 거고, 아마 그보다도 더 많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 룸살롱 문화 자체가 유흥업소 여성과 함께하는 이런 이 접대 문화, 이 아주 남성 중심의 잘못된 문화다, 이런 관점에서 비판을 하고 줘서는 안 된다 하지만은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요, 룸살롱에 간다라는 거는 그건 뭡니까? 우리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 거나
커피를 마시는 것은 생활상의 일상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룸살롱이라는 부분은 안 가도 사는 부분인데 그 룸살롱을 간다라는 부분은 뭡니까? 더 큰 쾌락과 욕망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가 이렇게 번져가지고 있는데 룸살롱에서 접대하는 여성들이 마스크 하겠습니까? 얼굴 보고 이렇게 초이스 해가지고 옆에 앉힐 건데 그 마스크 하고 있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가서 술 마시러 가는 사람들이 마스크 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몸을 밀착하고 그야말로 노래하고 떠들고 잔 돌리고 술 먹는 그야말로 그것에서는 한 명 감염되면 아마 거기 있었던 사람들 전부 감염될 거고 대부분의 룸살롱이 지하에 있고 또 지상에 있어도 창문을 다 폐쇄해서 낮에도 방같이 만들어 놓는 데가 룸살롱이니까 그야말로 환기가 제일 되지 않는 그야말로 지금 한 명 감염되면 다 감염되는 것이 룸살롱일 거라는 겁니다. 근데 룸살롱의 은밀함이나 특수성상에 이런 부분들이 감춰져 왔겠지요. 자, 그런데 QR 코드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룸살롱에서 뭐 코로나 확진자가 다 추적되었다. 그래서 도대체 얼마를 가는가 보니까 600만 명이 간다. 그런데 정말로 룸살롱에 단골들을 QR 코드를 찍었을까요? 떠내기 손님들이나 QR 코드를 찍지 진짜 밥 먹듯이 옛날에 김봉현이 라임에처럼 트렁크에다가 떼돈을 싸들고 룸살롱에서 매일 사람을 접대한 그런 인물들이 많을 건데 그런 인물들이 룸살롱에 가서 QR 코드를 찍겠어요? 먹여 살리는데 누가 주인이 찍으라 하겠어요? 마담이 찍으라 하겠어요? 제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거는 저 국회에 있는 놈들 사고 구조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룸살롱이나 단란주점 같은 부분들은요. 저는 그거 필수적인 어떤 뭐 서민들의 영업 현장도 아닌 겁니다. 대부분이요. 솔직히 말하면 룸살롱 하는 부분에 지금 뭐 비리나 부패나 또 그런 온상이고 더 나아가서 거기에 주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또 조폭들하고도 연루되어 있고 그런 어떤 부분 탈세하고도 또 연루되어 있고요. 그래서 룸살롱이야말로 이 탈세가 가장 많이 지금 진행이 되는 곳일 거라고 봅니다. 지하경제요. 그래서 룸살롱의 접대비 또 룸살롱이라는 것은 필히 성매매 2차라는 부분이 또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이 세금이 미겨집니까? 전혀 그 접대비 주는 거나 거기에 2차 가는 돈에 세금이 미겨지겠어요? 그래서 룸살롱 접대의 상당한 부분이 2차를 간다는 것과 연결이 될 건데 성매매 거기에 어떠한 세금도 없어요. 자, 그건 뭡니까? 식당에서 밥을 팔면요 다 세금입니다. 요즘 대부분 카드로 결제하잖아요. 7,000원짜리를 하나 먹어도 700원이 부가세고요. 나중에 또 매출을 놓고 또 세금이 나오죠. 그런데 룸살롱에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룸살롱도 술을 팔고 그 술은 룸살롱에만 팔게 돼 있는 양주 이런 거라서 있지만은 룸살롱에 가짜 양주가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룸살롱용 가짜 양주나 아니면 룸살롱에서 팔게 돼 있지 않은 술들이 많이 들어가서 술을 속이지요. 그래서 그야말로 탈세가 룸살롱은 없이 운영되는 룸살롱이 거의 없을 겁니다. 룸살롱 업주 중에서 진짜 얼마 벌었는지를 제대로 신고하는 룸살롱 업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룸살롱의 운영 행태를 알고면서 정부가 이들에게 200만 원씩을 지원한다요. 정말 웃기는 거다. 뭡니까? 한국의 룸살롱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지금 200만 원씩을 지원하는 겁니까? 자, 정부가 국민들 전체에게 2만 원씩 통신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도 웃기는 일이고 정말 지저분한 일이었지만은 그거를 또 안 주고 35에서 64세를 안 줘가지고 5,200억 정도를 빼가지고 그 돈으로 룸살롱을 지원한다는 부분. 법인 택시까지 지원한다는 건 이해합니다만, 예?
저는 그런 걸 개인적으로 이런 식으로 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법인 택시 모는 사람 중에 살만한 사람 몇 명 있겠습니까? 그건 이해해요. 그렇지만은 이걸 룸살롱 단란 주점까지 준다라는 데 대해 이거는 분노의 차원을 넘어서 정말 세금을 낼 필요가 있는가 하는 환멸을 느껴요. 국회에서 단 한 명 반대하고 다 찬성하거나 이렇게 해서 통과시켰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학생도 특별 돌봄비 15만 원. 이게 뭡니까? 자, 이 돈이 있다고 특별 돌봐지고 이 돈이 없다고 특별히 돌봐지지 않겠어요? 아니, 지 자식은 지가 키우는 거고요. 코로나로 어려움이 있다 하면 그건 나중에 정말로 어려운 가정만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따로 접근해야 될 문제지, 이런 식으로 애들 키운다, 특별 돌봄이다, 돈을 나눠줄 만큼 우리가 여유가 있는 사회입니까? 코로나 지금 옮기는 온상이 되고 있는 이런 룸살롱이나 유흥업소에 200만 원씩을 주겠다. 그 사람들요, 한 테이블 술값밖에 안 돼요. 누가 이런 발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한번 물어봅시다. 이걸 통과시킨 더불당이나 국민의 짐당, 너들이 그 룸살롱 자주 다녀. 그래서 룸살롱 가니까 뭐 마담이나 주인이 오빠 우리도 한 200만 원 줘, 이렇게 말을 해서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다면 왜 저런 발상을 했을까?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런 탈세의 온상이고 지하 경제나 뇌물이나 부패나 성매매의 온상이 되는 부분은요, 없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요, 한국처럼 저런 식의 룸살롱이 저렇게 많은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일본의 긴자 같은 데 가봐요. 저런 식의 룸살롱이 있습니까? 그냥 오픈이 돼가지고 여자들이 다니면서 말동무 해주는 거지, 노골적으로 성매매하고 연결되는 칸막이 된 술집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에 가도요, 한국 사람이 만드는 것밖에 없어요. 저런 식의 룸살롱은요. 이건 매우 잘못됐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유럽 같은 데는 저런 게 있는데 프라이빗 바라고 해가지고요, 숨어가지고 운영하는 불법 유흥업소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나라가 썩어 문드러졌다 생각합니다.